자, 이번 시간은 이제 표현법이 나왔어요. 표현법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발전기에서 이렇게 고정자에다가 전기자 권선을 감는데 이제 보기 편하게 여기다가 하나 감고요. 그 다음에 120도 나누어서 여기다가 하나 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감아 놓고요. 시작을 할게요. 먼저 요거는 R상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A상이라고 해도 되죠. 기준을 잡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같은 색깔을 쓸게요. 이런 표현을 하나 쓸 수 있겠죠. 요 표현을 쓴 것이 요거예요. 요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를 분류를 하면 이 파형의 이름은 사인이다라고 이름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오메가 t는 여기 요점을 기준점 여기가 오메가 t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 형태가 된 거고요. 요 파형을 아까 페이저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페이저로 할 때 전구 있었고 했을 때 여기 막대기 이렇게 뉘어놨었죠? 예, 바로 뭐가 돼? 그리고 내가 30도 이동하고 뭐 60도 이동하고 있었죠? 각도가 0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VM이라고 했고 요거는 V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요것이 사인파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사인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종류가 있냐면 여기다 그릴까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이런 파형을 사인파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인파는 맞는데 이렇게 크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파다라고 하면 어느 걸 말하는 거냐 이거죠. 하얀 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 색깔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요 높이가 뭐가 돼? 얘는 VM이다. 얘는 VM2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지금 어떤 파형을 말한 거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요거를 그냥 그대로 쓴다면 하얀 파를 말하는 거고 내가 여기다가 VM2 이렇게 써버리면 저 더 큰 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파 중에 크기가 이따만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를 기준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인을 나타낼 때는 실제로 얘가 나타내는 크기의 에너지의 크기는 뭐가 돼요? 최대값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실효값이죠. 그래서 사인이라고 표기한 이 표현, 요것이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들어갈 때에만 최대값 표기를 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뭐가 돼요? 실효값으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만 지키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V라고 하는 건 이거를 요 VM을 루트 2로 나눈 요거를 얘가 의미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인 오메가 t라고 쓰지 않은 건 다 뭐가 돼? 실효값으로 하는 거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오메가 t가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주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주기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 기본이니까 0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비상은 뭐가 됩니까? 120도 뒤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그림으로 그리면 페이저로 표기를 할게요. 자, 페이저로 표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뭐가 돼요? R상 겸 A상. 네, A상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이 B상이었잖아요. B상. 그 다음에 여기가 C상. 자, 그래서 여기를 B상, C상인데 지금 B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얘는 살짝 지울게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면 표시하면 우리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이 연산자라고 표현하는데 연산자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기한다? 시계 방향으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1A A제곱.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버리면 뒤지니까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가면요. 앞서가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240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120도가 된 거고 연산자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240도 앞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A제곱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연산자니까 1A A제곱은 외워두셔야 돼요. 별거 아니죠. 예. 이거 뭐 간단한 거예요. 자, C상 전압에 대한 이야기는 B상에 했으니까 C상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성점 전이 VA, VB, VC를 합하면 자, 얘를 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상, B상, C상을 합하면 이거는 앞전 시간에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실제로 별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1이죠. A제곱이 아까 어떤 게 A제곱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의 2분의 루트 3을 A제곱이라고 하자. A는 똑같은 마이너스 2분의는 갖고 j2분의 루트 3에서 외우기도 쉽잖아요. 얘만 플러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플러스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정 뭐가 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크기는 같죠? 그 다음에 같은 J축에 있는데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럼 얼마가 돼? 이거는 뭐가 돼? 0이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1과 1을 합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된 거예요. 네. 즉 평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법이니까 너무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비대칭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선 다른 거 아무것도 뭐가 됩니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비대칭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첫째,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아, 사고 났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사고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락사고하고 뭐가 돼요? 지락사고 두 가지가 있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읽지 말아요. 단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읽지 않는데 요건 한 번씩 읽어주는 게 좋아요. 먼저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영상분, 그 다음에 역상분 요 용어를 외워두시고요.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잘 나와 있네. 자, 먼저 정상분, 그 다음에 영상분, 그리고 역상분 세 가지를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뭐가 돼요? 너무 바빠. 읽기 힘들다. 안 읽고 읽지 않은 게 낫겠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개념의 의미가 되는데 요거는 뒷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뒷장을 먼저 보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불평형 삼상전류다. 이 말에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내가 조금 해드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우리가 이렇게 뭐가 돼? 가상적으로 직교좌표를 해놓고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기준 R상이었죠? R상. 그 다음에 여기가 S상. 여기 A, B로 썼으니까 그냥 A상, B상 쓰면 돼. 다음에 그렇게 쓰죠, 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됩니까? T상.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가 돼요? R상, S상, T상을 할 때, 자, R상 더하기 S상 더하기 T상은 이렇게 할 때 앞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뭐가 돼? 저 벡터적 골치 아프다. 그냥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빼면 되고 직각이면 피타고라스로 하는 거로 바꾸면 안 될까?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 그래서 이것을 얘를 뭐로 바꿨어요? 이렇게 갖고 뭐가 됩니까? S 다시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S2 다시로 분해를 했죠. 네. 그 다음에 T상도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T 다시 그 다음에 T2 다시 이렇게 분해를 해버렸잖아. 네. 그래서 얘가 R에다가 S 다시 S2 다시 플러스 S 다시 T2 다시 플러스 T 다시로 뭐가 돼요? 분해를 해버렸잖아. 이거를요.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고장이 발생했단 말이야. 불평등이 됐단 말이지. 그렇다면 불평형이 돼버리면 이 모양이 바뀌어요. 네. 어떻게 바뀌느냐? 불평형이 돼버리면 2라고 할까요? 평형이면 요렇게 뭐가 됩니까? R상, S상, T상이 이렇게 되는데 불평형이 돼버리면 얘가 이렇게 가야 될 R상과 이렇게 가야 될 S상, 이렇게 가야 될 T상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예상치 못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T상이 이렇게 안 가고 뭐 이렇게 간다거나 예. R상이 뭐가 돼요? 뭐 이렇게 간다거나 S상이 뭐 이렇게 간다거나 뭐 이렇게 간다거나 예. 이래 버리면 이거는 대칭이 안 되지. 그렇지만 이걸 다 해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석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려면 이거를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누듯이 T상을 T-와 T2-로 나누듯이 이것도 나누고 이것도 나누고 이것도 뭐가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 놓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얘 말의 의미는 녹색으로 쓰면 잘 보이려나? 이거로 쓰는 게 낫겠다. 요게 원래예요. 요게 원칙이에요. 요게 R상, 그 다음에 요쪽이 뭐가 됩니까? S상, 그 다음에 요쪽이 뭐 T상이다. 자, 이렇게 일단 놓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요 R상 전류가 A상이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다 ABC로 썼으니까.
A상, B상, C상 이게 평행된 상태인데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A가 여기가 아니라 이게 A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 벡터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B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B상이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자, 어느 게 C상이냐? 자, 여기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C상이네. 네. 그래서 이게 A상이란 말이죠. 위치에서 바뀌었잖아.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벡터로 뭐가 돼요?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단, 뭘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아셔야 돼요. 고장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면 전개 사고에서 고장이다. 그럼 사고죠. 그럼 이것만 정리하면 돼. 사고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단락사고하고 지락사고가 있어요. 자, 단락사고라고 하는 건 선과 선이 뭐가 돼요? 닿는 거니까 일선 단락이란 말은 없어요. 그럼 단락사고에는 기본이 이선 단락, 선 두 개가 닿는 거. 이선 단락이 있을 거예요. 이선 단락. 그 다음에 삼선, 세 개가 동시에 닿는 삼선 단락이 있어요. 지락. 자, 가정을 한번 해봐요. 선이 이렇게 세 가닥 가는데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럼 선이 뭐가 돼? 하나, 둘 이렇게 가겠죠? 어떤 나무가 부러지면서 건드렸어. 그럼 뭐가 돼요? 지락이 발생하죠? 그 일선 지락이야. 네, 일선 지락. 근데 나무가 좀 더 컸나 봐, 얘가. 넘어지면서 두 개를 건드렸네? 그럼 뭐가 돼요? 이선 지락. 아주 큰 나무였나 봐요. 예, 삼선 지락. 자,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단락이 발생을 하면 2선 단락과 3선 단락이 있다. 지락이 발생하면 1, 2, 3이 있는데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저거 어떻게 계산하지? 자,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거 내가 아직 안 지웠잖아. 그 이유는 뭐냐? 이것도 뭐가 돼? 120도, 120도 귀찮아. 이거 나누자. 몇 개로 나눴다? 2개로 나눴잖아. 네. 그러니까 단락이 발생을 하면 2선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뭐 2개로 나눠야 돼요. 2개. 2개의 뭐가 됩니까? 뭐 벡터로 나눈다. 그럼 지락은 하나 더 나누면 돼. 여기는 3개의 벡터로 나누면 돼. 3개의 벡터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 예. 얘가 좀 2개로 나눴잖아. 2개 나눠서 얘는 뭐가 돼요? 개똥이. 얘는 뭐가 돼요? 개똥이가 너는 소똥이 해라 까짓 거. 예. 소똥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처럼 그냥 붙이는 거 이름을. 그래서 하나는 정상분 그리고 역상분. 그 다음에 여기는 지락은 몇 개로 나눠야 돼? 3개로 나눠야 되잖아. 똑같아요. 역상분, 정상분. 역상분. 그리고 하나 더. 영상분.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인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서 영상분 나왔다 그러면 영상분이야? 그럼 무조건 무슨 사고야? 그렇죠.
영상분은 무조건 지락사고야. 아, 얘 3개로 나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선 단락에서는 무조건 2개로 나눈다. 근데 3선 단락 그러면 내가 또 이거 외우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3선 단락은 나눌 필요 없어. 선 3개를 나누면 세 선이 동시에 닿잖아요. 그거는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해. 예, 3선 단락은 이건 평형 상태야. 그래서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정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외우기도 쉽잖아. 3선 단락 발생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냥 뭐 전류만 커지는 것 뿐인데 뭐. 예. 2선 단락 발생했다. 그럼 역상분 하나 갖다 놓으면 되고. 지락 발생했다. 영상분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요 벡터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요게 지금 뭐가 됩니까? 요게 IA의 영상분이야. 요게 영상분. I0라고 썼죠? I0. 그 다음에 요게 그림이 조금 잘못 나왔는데 요게 약간 더 올라가야 돼. AI2가 약간 더 올라가서 요쯤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0가 이렇게 와줘야 돼. 이렇게. 예, 이게 I0야. 그 다음에 저기도 약간 더 올라가야 돼. 얘도 약간 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가야 돼. 예, 요렇게. 요게 I0야. 그러다 보니까 I0는 C상의 I0와 A상의 I0와 B상의 I0는 같은 방향으로 가.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A상의 I0 역시 A상의 I0를 기준 잡는다면 같은 방향, 페이저를 이용하면 돼. 페이저. 예. 그러면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위상차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서 제로예요. 예. 뭐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외우시면 돼.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내가 더 정리를 몇 번 할 테니까. 자, 여기서 정리하고 끝내고 갑시다. 뭐냐?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돼? 찌그러져. 에이, 저 찌그러져. 아이, 귀찮다. 저건 뭐가 돼? 나누자. 몇 개로 나눈다? 단락사고는 2개. 지락사고는 3개. 오케이?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가야죠. 앞부분에서 이제 넘어왔으니까. 자, 지금 뭐가 됩니까? 비대칭이야. 비대칭이란 말은 사고가 났다. 그래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누자. 네, 나누자. 그래서 이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표현. 그래서 나누니까 이걸 나누자. 몇 개로 나누자? 3개로 나누자. 자, 그러면 이상하다. 단락사고일 땐 2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2개 맞아. 네, 맞는데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락사고가 나면 얘는 필요가 없는 거지. 영상분은 3개로 나눌 필요가 없지. 2개로만 나누면 돼. 정상분과 뭐가 돼요? 역상분으로만 나누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일반적인 표현이가 단락사고다. 얘 없으면 돼. 그럼 단락사고 아니고 지락사고면 꼭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예, 그 의미를 말한 것이다. 자, 다음을 보면 그래서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I0, I1, I2 이렇게 됐는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하나가 빠진 게. I1은 A상의 I1, B상의 I1, C상의 I1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 있잖아. 예.
얘는 없지. 1은 곱하나만 하니까 1 곱하기 2잖아. a제곱. a. 아, b상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a, b,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여기 바뀌었어. 예, 바뀌었다는 얘기는 야, 너 I2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될 놈이, 열로 가야지. 예. 1로 가야 돼. B상에는 A가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얘는 A로 표기되어 있잖아. C상은 A 제곱으로 표기, 이거 바뀌었잖아요. 이거 바뀌었어. 예. 그럼 바꿔줘야지. 그래서 이를 바꿔주면, 요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방향이 180도 바뀐 상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해서 뭐가 됩니까? 얘가 정상, 얘가 뭐가 돼요? 그렇죠. 이제는 되네. 근데 얘네들은 아까 뭐야 돼요? 위상이 없다고 그래. 위상차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얘네들은 이렇게 가줘야지. 예, 요게 I제로.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요거 세 개 합하면, 하나, 둘, 세 개 합하면 얼마가 돼요? 3배에 뭐가 돼요? I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까지 마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는 회로 이론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이고, 이 세 개를 합할 때, 자, 귀찮다. 몇 등분한 몇 개로 나누자? 2개로 나누던 3개로 나눠서 해석하자 하는 것이 바로 대칭좌표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상에 흐르는 전류는 기준이니까 지금 불평형이니까 이걸 몇 등분해야 돼?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형이 발생했을 때 단락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질학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모르니까 일반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상은 기준이니까 뭐가 돼? I0, I1, I2야. 그럼 B상의 I0는 영상분은 어떻게 되느냐? 영상분은 위상차가 없으니까 아무런 표기가 없지. 그 다음에 I1은 정상분, 120도 갈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A제곱 A. 역상은 반대니까 요거 뒤집어 놓은 거지. 예. 간단하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 상황에서 뭐가 됩니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고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그냥 더하면 돼.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아까 썼던 거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는 I1에 1 플러스 A제곱 A고 이건 정상분이죠? 역상분이고 A하고 A제곱 바뀔 거 아니야. 바뀌나 말하지 뭐.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 무조건 0이니까 0 곱하기 I2는 0이고 0 곱하기 I1은 0이니까 3배 I0가 되지. 그럼 3배 I0니까 I0를 계산하려면 결론식이 어떻게 돼? 요거가 요거다. 그러므로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3배 I0이니까 그러면 I0는 그러니까 요거를 얘가 넘어가 주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 이게 이 말이 이 말이야. 자, 영상전류, 계전기 동작전류,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장애. 요건 외워둬야 돼. 요거는요. 요거는 지락계전기. 여기서 말하는 건 계전기 중에서도 지락계전기예요. 지락계전기. 네, 접지계전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고조파 성분, 3고조파, 9고조파, 뭐 15고조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내가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자, 불평형 전류에 대한 대칭 분해 안 해도 돼. 하지 마. 대칭 전에 하지 마. 단 한 가지 알아둬야 될게요. 불평형이 발생했을 때 전동기 운전에 회전력을 발생하는 것이 정상 전류인데 여기에서 고조파 성분의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잘 봐야 돼. 뒷부분에요.
필요 없고. 자, 불평형 전류의 대칭 분해에서 역상 전류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전동기 운전 시 제동력 발생. 제동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동기가 돌아가는데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외워? 네. 이거 어떻게 외워? 아까 거 보니까 기본파 뭐 7고조파 무슨 뭐 13고조파 19고조파 뭐 이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외우는 방법이. 이 말의 의미 무슨 얘기냐 하면 7고조파도 전동기에 회전력을 준다. 13고조파도 회전력을 준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쏘리. 5고조파, 11고조파, 17고조파는 제동력을 준다는 거야. 그럼 외우는 방법은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요. 자, 기본파 60Hz잖아. 네, 기본파. 현재 우리가 쓰는 게 60Hz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1로 봐. 1로 놓자고요. 1, 3, 5, 7, 9, 11, 13, 15, 17 이렇게 됐을 때 요 가셔야 돼. 1, 3, 5, 7, 9, 11, 13, 15, 17에서 60Hz에 의해서 여러분들 뭐 유도 전동기 있잖아. 유도 전동기의 회전 N은 P분의 120F의 1-S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요게 요 라인이야. 요거. 예. 그러니까 7고조파는 전동기가 회전할 때 회전에 도움을 주는 토크를 발생하느냐 아니면 돌아가는 걸 방해시키느냐. 60Hz가 끌고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 같은 라인에 있잖아. 예. 그럼 토크 발생이야. 토크 발생. 그러면 얘는 반대야, 반대. 예. 토크의 반대. 서로 반대야, 이거는. 그러면 토크는 회전력이니까 회전력의 반대는 뭐예요? 제동력이지. 예? 예. 이거는 회전력이고 요거는 제동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럼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관심 없어. 회전력도 관심 없고 제동력도 관심 없어. 관심 없다. 자, 여기 보다시피 5 몇 거 조파야? 제동력 5, 11, 17이잖아. 5, 11, 17 제동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거꾸로 가볼까요? 자, 여기 토크 발생. 기본파 7, 13, 7, 13. 확실하지? 네.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니까 이걸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칭 삼상 교류 발전식의 기본식인데 무시해버려. 네, 무시해요. 무시하시고 요것만 외워도 요것만. 예. 근데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많이 안 나와. 예, 요즘은 안 나와.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정상분은 숫자가 뭐예요? 1이잖아. 1. 응. 역상분은 2잖아. 2. 영상분은 0. 얼마나 외우기 쉬워. 너무 간단하죠. 그 나올 때 보면 여기에 이제 요 0이냐 1이냐를 바꿔주는데 요거 마이너스만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아, 정상분 1이니까 1 맞네. 기준전압 레퍼런스가 A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는 외워두시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일선지락사고 신경 쓸 거 없어요. 대칭분 분해 여기서는 다른 건 아무것도 볼 거 없어. 예. 영상분이건 정상분이건 역상분이건 무조건 다 뭐가 돼요? 앞에가 3분의 1이다. 아까 영상분은 제가 보여드렸죠? 예. 영상분은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 하니까 뭐가 돼? 연산자 A나 A제곱. A제곱은 뭐야? 120도를 의미하는 거잖아. A는 240도를 의미하잖아. 근데 0은 뭐가 돼? 각도가 없지. 그건 A나 A제곱을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상분, 역상, 여기서 바뀌었죠? 요거만 기억하면 돼, 요거만. 예. 그래서 정상분을 외우든 역상분을 외우든 하나를 외워서 쓰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칠학전류 안 해도 돼. 하지만 요거는 알아둬야 되는데 요거 조금 하기가 좀 뭐가 돼요? 어려워. 그런데 이것도 머릿속으로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영상전류네. 자, 영상전류니까 무슨 사고일까? 칠학사고. 예. 자, 칠학사고야. 그러면 칠학사고는 몇 개로 나눠야 돼? 3개로 나눠야 돼. 그렇죠? 그래서 칠학사고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들어가니까 영상전류가 칠학사고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전압 나눠주면 되지 뭐.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여기는 칠학전류를 물어봤잖아. 그럼 칠학전류는 A상에 흘러가지, B상에 흘러가지, C상에 흘러가니까 세 군데 흘러가지. 요게 요 위에 거니까. 그러면 3 곱하기 Z0, Z1, Z2에 2A가 되면 요 위도 올리면 되지. Z0, Z1, Z2에 뭐가 돼? 3배 2A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외워도 돼. 응? 지금은 중요한 파트는 나눠서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자, 각종의 단락사고 요거는 뭐가 돼요? 2선 단락사고. 요거는 3선 단락사고. 3선 단락사고는 대칭좌표법 쓸 필요가 없다. 3선 단락사고는 대칭좌표법을 쓸 필요가 뭐가 돼요? 없다. 그 이유도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다 설명을 할게요. 지금 다 해버리면 그때 가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다시 반복을 조금씩 키포인트는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2선.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진 않고요. 이 방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 여기가 전위가 높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정상, 역상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 나중에. 필요 없는 얘기고. 네. 자, 그럼 이런 고장전류를 계산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차단기 용량, 보호계전기 설정,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격 용량을 얼마 잡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도장애. 유도장애는 지락사고에서 나타나는 영상전류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영상전류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것. 이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자, 이제 분석은 다 했으니까, 대칭좌표법으로 분석은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뭐가 돼요? 단락사고에 대한 실질적으로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라고 하는데,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단락사고 계산은 삼선 단락사고의 문제가 99.9%니까 아무 고민할 거 없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제 단락전류 계산하면 여기 나온 게 오음법. 이건 뭐 괜히 오음법이라 붙인 거야. 아무 없어. 오음법과 뭐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그거를 그대로 요게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칠게요.